선크림 발라라 아니면 얼굴 만지지 마라, 휴대폰 잘 닦아라 같은 기본적이고 뻔한 거 아니고 정말 허를 찔릴 만한 습관들로만 준비했으니까 혹시 나인가 싶으면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시기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 하도 떠가지고 매일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만 사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피부에 자꾸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트팩은 수분 공급자가 아닌 수분 탈취자가 됩니다. 닥터투게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지킴이 닥터투게더의 휘원장입니다. 피부를 망치는 행동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많은 다른 원장님들 유튜브에서도 아주 자주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가지고 있지만 다른 원장님들 영상에서는 다뤄보지 않은 아주 신선한 습관들로만 꽉꽉 채워 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중에 몇 가지 습관은 꼭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시술을 하거나 진료를 보면서 이것들만 교정시켜줘도 피부가 꽤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크림 발라라 아니면 얼굴 만지지 마라, 휴대폰 잘 닦아라 같은 기본적이고 뻔한 거 아니고 정말 허를 찔릴 만한 습관들로만 준비했으니까 혹시 나인가 싶으면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따라오세요. 닥터투게더. 첫 번째는 빅사이즈 커피 마시기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커피를 못 마시면 뭔가 몸이 찌뿌둥한 느낌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의 매일 아침에 마시고 있는데요. 요즘엔 가성비가 좋은 이런 1리터 커피 같은 대용량 커피를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빅사이즈 커피에는 에스프레소가 3샷에서 4샷 정도 들어가고 카페인 함량으로 따지면 약 300mg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요. 미국 FDA에서 권고하는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정도입니다. 하루 섭취 가능한 최대 카페인의 7-80% 정도가 이 빅사이즈 커피 한 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샷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도 꽤 있고 아니면 점심 먹고 한 잔 더 드시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피부에 뭐가 문제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 피부에서도 더 쉽게 건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지 분비는 증가하고 잔주름 생기고 피부도 당기고 각질 올라오고 당연히 피부에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우리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드름이나 모공같이 피지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들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이 수면의 질을 좀 낮춥니다. 우리 잠만 충분히 푹 자도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은 걸 정말 많이들 느껴보셨을 텐데요. 우리 피부는 잠을 자는 동안 콜라겐과 우리 피부 장벽을 재생시키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깊게 잠들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 피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닥터투게더. 두 번째는 무작정 약산성 클렌징 폼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 병원의 비치에 있는 클렌징 폼인데요. 제가 진료실이나 시술실에서 환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좁쌀 여드름이나 피지 때문에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쭤보면 약산성 클렌징 폼이 하도 좋다고 해서 그것만 사용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사람의 피부 타입은 정말 다양해요. 건성, 지성, 민감성, 복합성, 수부지 들어본 것만 해도 엄청 다양하죠. 요즘 여기저기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써야 한다고 하도 다들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약산성 클렌징 폼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민감성 피부같이 장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성이나 복합성, 수부지 또는 메이크업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매일 약산성 클렌징 폼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모공에 있는 노폐물이나 유분기, 각질, 메이크업, 잔여물 등을 적절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산성 클렌징 폼을 기본으로 깔되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세안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심한 지성 피부다 하면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만 사용한다든지 하는 등 맞춤형 세안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피부 장벽이 좀 씻겨 나간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세안하고 차라리 그 이후에 하는 스킨케어로 수분이나 재생, 장벽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성 또는 건성에 가까운 피부이지만 그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피지 분비나 유분기가 꽤나 있다고 느껴져서 아침에는 약산성으로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매일매일 세안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하도 떠가지고 매일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만 사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피부에 자꾸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피부에 가장 맞는 횟수를 혼자 실험을 해보면서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방식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피부 타입별로 어떤 세안제로 어떻게 세안하면 좋은지, 메이크업을 매일 하는 또는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안하면 좋은지, 저는 어떤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 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나도 많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들 여쭤보셔서 세안 관련한 내용은 조만간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두 개다. 세 번째는 이런 시트팩 있죠. 우리 시트팩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트팩을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있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주 하는 이 시트팩들은 확산과 삼투압의 원리로 수분과 피부에 좋은 유효 성분을 우리 피부에 공급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분과 유효 성분이 많은 이 시트팩에서 우리 피부로 이동을 하면서 시트팩이 수분 공급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트팩은 점점 마르게 되고 우리 피부보다 시트팩의 수분이 적어지면 그때부터 시트팩은 수분 공급자가 아닌 수분 탈취자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 피부에서 역으로 수분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데 피부가 얼마나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 시트팩은 마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타이머로 15분을 맞춰놓고 15분이 지나면 떼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팩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반 시트팩을 아깝다고 자는 동안 계속 붙여놓는다면 정말 최악이겠죠. 자면서 팩을 굳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수면팩과 같은 그런 수면 전용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닥터 두 개다. 자, 네 번째는 홍조가 있는 민감성 피부에 닦는 토너나 이런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인데요. 제가 진료실과 시술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민감성 피부이신데도 불구하고 패드를 이용한 닦는 토너나 클렌징 티슈로 피부 장벽에 물리적인 자극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망가져 있고 깎여 나가 있는 피부 장벽을 계속 스스로 깎아 나가는 거죠. 한두 번 한다고 피부 장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진 않겠지만 천천히 이런 물리적 자극들이 누적되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홍조가 심해지거나 속건조함이 심해지는 민감성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패드나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만 끊어줘도 확실히 피부가 덜 민감한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기미가 있으신 분들도 이러한 물리적 자극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닥터 두 개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개 정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간다면 우리 피부는 언젠가는 꼭 좋아져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지킴이 휘현장이었습니다. 끝!